고민이 깊어지는 최종 선택 마지막 밤. 진실 게임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죠. 정섭이 공집합 입술. 그건 계속 후웅후웅 하니까 유나는 계속 걱정되지. 진실 게임에서 내가 너를 선택해도 나를 선택 안 할 거냐? 라는 말까지 쐐기를 박아버렸거든. 세승 씨가. 선택을 한다고 말을 했어도 안 된다고 말했고, 최종 선택 할 거라는 말을 했어도 세승은 그 말을 기억하지 않고 있죠. 그게 이제 내 마음이 크다 보니, 그리고 정섭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세승 씨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지. 근데 거기에서 더 정섭의 말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섭이 했던 말을 제대로 다 기억을 했다면 세승 씨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다행히도 유나 씨가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잘해줬죠. 세승과 정섭은 이게 맨날 싸우면서도 안 헤어지는 그런 커플들 같아 보여.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냥 엉뚱하게 완전히 깨져 있고 다른 사람 사귀고 있고 그러잖아요. 대학교 때 약간 그런 커플들 같잖아요. 20대 커플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를 적나라하게 본 것 같아. 세승 씨가 지금 정섭 씨를 보는 그 마음을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야. 원하는 바를 못 이룬다는 거지. 근데 정섭 씨도 그런 상황에서 전달을 잘했으면 더 좋았겠지. 세승 너랑은 최종 선택 이후로 아니야가 아니었잖아. 근데 사람들은 세승이 느낀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옳고 그름이 아닌 거지. 정섭 입장에서 생각하진 않았지. 세승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지. 역시 공대남 번역가. 그쵸. 정섭 씨의 여러 가지 재치 있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숨겨 있었지만 정섭이도 공대다. 공돌이다. 여자가 갑자기 등 돌리면 다 붙잡은 남자들은 아쉬워서. 그거는 진짜 딱 33살까지의 일이에요. 물론 정섭은 33살 아래니까 그럴 수는 있어. 여자가 갑자기 등 돌리면요. 다 붙잡는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내가 누가 안 붙잡고 누가 붙잡는지를 나중에 얘기해줄게. 지금까지도 얘기해주고 있지. 실은 종종 얘기해주지. 나이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대충 그냥 33, 35 뭐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나이가 넘어가면 아예 시작이 안 돼. 그 전에는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연애가 끝나는 이유가 되지. 이게 저렇게 오해가 이제 계속 쌓인단 말이지. 근데 지금도 누가 마음이 크고 안 크고 그럴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오해가 풀어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봐봐요. 세승 씨가 자신의 마음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나. 유나의 도움이 없이 세승 씨가 행동했던 것. 유나의 도움이 없이 정섭 씨가 행동했던 것. 근데 정섭 씨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 본인이 기회를 못 살린 것도 있지. 그리고 세승은 그냥 정섭이랑 사귀는 줄 알았어. 이 정도면 이미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섭 씨가 썸? 이랬을 때 세승 씨가 되게 서운해하거든. 이제 그렇게까지 클지 몰랐다. 정섭 씨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섭 씨는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게 아쉬운 거지. 세승 씨는 연애였지. 내 남자친구가 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이후의 일에 대해서 말을 못 한다? 어떻게 지내? 나는 사귀는데. 그러면 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받지. 세승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정섭 씨는 말 그대로 이게 썸 상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도 세승이 바로 만나자는 말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섭 씨는 굉장히 우울해. 굉장히 슬퍼. 불안해하는 걸 제가 느끼니까 정섭이가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그걸 물어보고, 그래서 세승이와의 그 문제 빨리 해결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대. 그래서 이제 정섭 씨도 이제 유나 도움을 이제 받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해결이 되는데 정섭 씨 이 해결 과정을 보고 실은 나는 정섭과 세승 씨가 잘 만나길 바랬어요. 그리고 난 세승 씨가 굉장히 똑부러지고 그 되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여기 되게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진심이야 이거는. 근데 그 화해 과정을 보고 이 둘은 힘들겠다 싶더라고. 왜냐면 결국 그 문제 해결 과정이 옳지 않았어. 그렇게 이제 정섭 씨는 이제 오자마자 이제 세승과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세승은 정섭과 얘기를 할 마음이 없죠. 만약 유나가 개입이 안 됐거나 정섭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세승은 움직이지 않았겠지. 여기서는 이제 정섭 씨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유나가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유나 씨가 정섭 씨랑 세승 씨 연애 따라다닐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없는 가정 하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유나는 윤재랑 데이트하기 바빠. 진짜 유나 상담소가 열릴 수 있었던 건 윤재 덕이네. 그러면 윤재가 그 상담소 그냥 구단주 같은 느낌이구나. 거기에 이제 정서적 자본을 대줘서 상담소 개설의 정서적 자본을 대준 대주주네. 대주주. 상담소 대주주. 실제 상담소 실무자는 유나고 대주주는 윤재군요. 그 덕에 이제 유나가 성공적으로
많은 상담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나는 얘기를 하긴 해야 돼. 지금 세승이 이제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유나는 이제 얘기를 하긴 해야 되고, 정섭은 마음이 무거워. 재영 씨는 지원 씨를 찾아옵니다.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재영 씨가 얘기를 하는 거 나을 것 같아? 라는 말은 살짝 이게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더 너한테 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와서 테라스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쁘다고 했던 게 이거야. 근데 재영은 이제 용호랑 비밀 데이트 한지는 몰랐죠. 진실 게임을 하면서 알았지. 그러니까 같이 산을 넘어가 보자. 그 말은 재영 씨 입장에서는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최종 선택이라는 그 산을 넘어가 보자라는 뜻이었잖아요. 용호랑 비밀 데이트 한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 이제 묻는 거지. 그 전에 했고. 그래서 한 명이냐 아니냐. 내가 처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와 너무 다른 사람보다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 비슷한 사람이 나는 가장 가까운 게 용우 오빠라고 생각하긴 했어. 근데 지원의 이 생각은 모순이 있어요. 나랑 가장 비슷한 사람은 나랑 같은 갈망을 하겠지. 나랑 같은 갈망을 하면 그게 결국 뭐야? 내 약한 내면을 알아주고 그 내면을 뭐 굳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같은 사람인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지원 씨는 바다 같은 사람을 원했잖아요. 본인이 바다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정리를 좀 시작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원 씨는 용우라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에 모순이 있어. 그 모순이 그러니까 나랑 같은 사람을 만날지 아니면 내가 바다같이 의지하는 사람을 만날지를 생각해야 돼. 근데 벌써 여기서 모순이 있거든. 그걸 지금 지원 씨가 캐치를 못 하고 있어요. 본인이 바다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본인이 바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바다 같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려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스스로가. 그러면 본인 같은 사람은 바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본인 같은 사람을 만날 거야? 아니면 바다 같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러면 결국 이걸 심플하게 다시 재구성해보면 나 같은 사람 만날 거야? 나 같지 않은 사람 만날 거야가 돼. 근데 그걸 왜 한 사람한테서 다 했을 거냐고 생각하냐고. 그러면 지금 지원 씨는 용우 씨를 저렇게 바다 같으면서도 나와 그런 부분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그 부분이 맞지 않는 거지. 그게 용우 안에 다 없어. 본인 안에도 다 없는데 왜 용우는 나랑 같은 사람이면서 또 바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지원 씨도 사람들 앞에서 강한 모습, 센 모습 보이지만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면이 있으니까 오빠에게 바랬다가 눈물을 흘렸잖아. 오빠는 그걸 몰라주니까. 용우도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고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 내면에 멋있지 않음이 있으면서도. 그런데 지원 씨는 왜 용우는 멋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나랑 내면이 그런 내면의 약함을 숨긴 사람이라는 거는 또 인정하면서 또 왜 그거는 멋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지원 씨랑 용우 씨가 만약 잘 만나려면 지원 씨가 용우에 대한 기대치는 내려야 돼요. 바다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냥 나처럼 연약함을 감추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잘 만날 수 있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원 씨가 기대하는 자상함,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정함 이런 거는 재영보다 없어. 농담 따먹기까진 잘해. 그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이상의 대화는 힘들어. 그러니까 지원 씨도 지금 말하면서도 자기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거를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어. 용우가 주연한테 한 모습을 보고 환상을 품었을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지원 씨는 그러면 용우에게 주연 같은 존재가 될 거냐는 거지. 주연 씨는 물론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근데 용우 앞에 주연은 애야, 애. 용우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용우 앞에서 자기 주관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리고 용우를 되게 멋지게 생각하는 그런 애로서 본인이 자리를 잡을 거야? 그건 또 싫잖아요. 지원 씨 꼭 그럴 수 없잖아. 자존심 세고 지원 씨는 자신의 어떤 센 그런 모습을 상처받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화장도 세게 하고 자신의 어떤 갑옷으로 삼잖아요. 내가 용우에게 주연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용우가 주연한테 하듯이 나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거지. 이분들도 그 어디 캠핑 같은 숙소에서 가가지고 치킨 같은 거 불러주고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힘들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뭐 본성을 더 보고 이제 그럴 텐데. 센 화장이나 틱틱거리는 말투도 세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실은. 내가 이건 따로 언급은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왜냐면 내가 화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화장 같은 건 그냥 그게 유행일 수도 있고 근데 틱틱거리는 말투 자체는 약해 보이기 싫은 그런 마음에서 드러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원 씨는 그게 용우 오빠라고 생각하긴 했어. 일상 속에서 오빠를 봤을 때 나랑 되게 닮은 부분이 많다고는 느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원 씨 캐치 못하고 있어. 나랑 닮은 사람이다. 나랑 닮은 사람일지 바다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일지 나는 남들에게 바다같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게 싫어하잖아요. 본인도.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잖아. 그러면 용우도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결국 서로가 의지를
똑같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돼서 되게 잘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실은 회평들끼리 다른 어떤 커플보다도 잘 만나는 경우 많아. 근데 이제 물론 회평들끼리 잘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좀 있어야지. 두 사람이서 대화도 잘 통하고 뭔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너무 좋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서로가 잘 맞고 이러면 그런 케이스의 회평들은 너무너무 잘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른의 놀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잘 맞는 건 어른의 놀이야. 그리고 대화가 잘 되고 뭔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른의 정신적인 놀이지. 그래서 같이 항상 놀면 재밌는 거야. 그런 회평들끼리 만났을 때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오래 가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일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지원 씨가 용욱에 바라는 건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주연에게 하는 용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원 씨도 이게 너무 짧은 찰나에 용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어떤 모순점이 있어도 그거를 마주할 수가 없었나 봐. 제 친구 커플 회피형끼리 결혼했는데 연애 오래 했는데도 결혼하니까 시댁 문제 빵빵 터지더라.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은 느려. 그러니까 뭔가 그 외부 문제가 개입됐을 때 어떤 그런 생존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느려. 맞아.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잘 맞춰줘야지. 근데 이제 재영 오빠랑 데이트 2번 하면서 뭔가 나랑은 되게 다른 사람이구나를 느끼고, 지원 씨는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건데 받아갖고 다정한 사람, 틱틱대는 거 재영 씨가 그런 부분은 있지. 근데 재영 씨는 동생을 대하는 거, 물론 동생을 대하는 거 여자친구 대하는 게 다르죠. 같지 않아. 근데 여기서 다정한 사람 꼽으라면 물론 연애남매에 나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정해요. 안 다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윤재 재영 아니야? 남자 중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연애남매에 나왔던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정하다. 그래도. 근데 재영이는 많이 다정하지. 실은 주연이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재영 씨가 되게 나오자마자 농구하고 손가락 부러지고 맨날 이렇게 어설프고 이래가지고 되게 애 같구나라고 잘못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재영 씨는 되게 품위가 있지. 사람이 품위가 있는 사람 같아요. 끝까지 보니까 알겠어. 사람이 품위가 있고 주연 씨를 대하는 거에서 재영 씨의 깊이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거절을 할 때는 어떤 미사여구도 없이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불러냈을 때는 명확하게 상대를 위한 말을 하고,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 상대를 위한 거였지 아닐지 그건 달라도 최소한 상대를 위한 것이 어떤 걸지를 고민하고 말을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재영 씨의 어떤 인품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재영이한테서 오빠 윤재의 모습을 본 거 아닐까요? 근데 실은 윤재를 자기가 다 챙겨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은데, 윤재 무던하고 그 무심한 면은 있어도 그 윤재만큼 또 듬직한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딱 용우 오빠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재영과 나는 달랐는데 나 혼자 상상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일치하는 사람이어서, 나랑 닮았다는 거야 상상하는 거랑 일치하는 거야, 나랑 닮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 상상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거기서 실은 가장 큰 모순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원 씨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걸까? 아니면 나랑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걸까? 지원 씨는 그 두 가지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 고민을 안 했는데 오늘 비밀 데이트하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근데 재영 씨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마음이 없었는데 비밀 데이트 하면서 이 정도까지 갈등을 하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간다고? 야, 그러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얼른 가세요. 라고 재영 씨도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피어났을 거야. 왜냐면 아무리 이전에 뭐 3주간의 숙소 생활을 하고 이랬어도 나랑 데이트를 2번을 하면서 마음을 주고받고 미래에 대한 상상을 서로가 했고 운명론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 번의 데이트로 다른 사람과 나를 고민을 이 정도로 깊게 할 정도다고 하면, 그런 사람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재영 씨도 지원이랑은 여기까지다 라고 그 지원 씨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아쉽지 않진 않을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안타깝다, 내가 놓쳐서 너무 아까운 여자를 놓쳤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지원을 만나서 노력은 하더라도 그 지원 씨랑 그 밖에서 밥 먹고 자이로드롭 비슷한 거 타가지고 올라가고 그럴 때만큼의 마음은 이제 슬슬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머리로는 여기까지구나, 이 사람과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모르겠어. 재영 씨는 안 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나라면 할 것 같아. 나라면. 오빠가 이해한 게 맞기는 다 맞아. 그제서야 이제 완전히 조각이 맞춰졌다. 근데 지원은 그래서 내가 무슨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건지 헷갈려. 그거를 지금
재영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결혼까지 생각했던 재영이에게 물어보는 거야? 재영 씨도 그 운명론적 사고에서는 벗어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원 씨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진실 게임이 너무 힘들었어. 이제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다 보탬이 되는 느낌이라. 힘들게 한 것에는 이제 용우 씨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그 결과 전략이 먹혔죠. 전략이. 그 표현을 아주 잘했고. 그래서 재영은 내가 의아하다기보다는 뭔가 비밀 데이트 한 번으로 물론 이성적 끌림이니까 당연히 한순간에 확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애초에 나를 궁금하다 하기 전에 그런 끌림이 있었나? 그러니까 재영은 그 한 번으로 간 거야?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용우에게 초화가 있었으니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없어져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네가 나랑 데이트를 할 때도 용우가 1순위였는데 용우 옆엔 초화가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가 초화가 없어지니 용우한테 간 거냐. 어떻게 보면 재영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서로가 뭐 소개팅을 한 날 뭐 한 사람이랑 선택하고 뭐 그날 뭐 이렇게 게임하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고 이게 아니잖아 지금. 두 번 재영이랑 데이트를 하고 꽤 마음이 깊어졌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한 번의 데이트로 그 심지어 비밀 데이트는 그렇게 긴 데이트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 원래 그러면 용우였던 거냐?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지원 씨는 비밀 데이트 한 번으로 바뀔 수 있는 마음은 아니야.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죠. 나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보이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생각하는 방식이 용우랑 비슷하죠. 뭔가 아 내가 이 사람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 당시의 마음은 모르겠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니 내 마음은 그럴 거야라고 뭔가 유추해서 퍼즐을 맞춰가죠. 지원 씨는 용우 씨에 비해서 감정이나 이런 거에서 훨씬 섬세한 사람은 맞아요. 감정에 대한 이해도 높고 용우 씨가 이제 워낙 극단적으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해가 힘든 사람인 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용우 씨는 자기의 감정을 억압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죠. 근데 아 내가 어쩌면 나도 몰랐지만 내가 용우를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와서 흔들렸구나. 라고 이제 본인도 유추해서 퍼즐을 맞추고 있죠. 용우 씨가 지원 씨에 대해서 퍼즐을 맞춘 거랑 그 방식이 똑같죠. 알고리즘이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지. 회피형 애착이라는 부분은 공유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만약 초아 언니랑 계속 잘 되고 있었어도 비밀 데이트는 나는 신청을 용우 오빠한테 했을 것 같아. 그거는 용우가 그 전날 지원이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긴 하죠. 근데 만약 용우가 초아랑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재영 씨가 관람차에서 둘이서 뭐 잘 됐다. 뭔가 둘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랬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재영은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갈등했던 건 마음의 문제가 비밀 데이트 때 해결이 된 것 같은 그런 거겠죠. 네가 설명을 해줬고 나는 머리로 이해가 되면은 사실 다 이해가 됐어. 이거는 받아들였어죠. 네 말은 받아들였어. 용우랑 초아 딱 차에 있으니까 지원 씨 그 차에도 못 탔었잖아. 다른 차로 도망가듯이 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비밀 데이트에 둘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우를 선택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재영 씨는 이제 받아들였어요. 저 마음에는 너의 사랑을 응원한다도 당연히 있겠죠. 재영 씨 같은 성격에. 근데 이제 나 같은 하남자는 저런 상황에서 재영 씨 위치에 있다면 물론 뭐라도 나도 뭐라고는 안 해. 그냥 그래. 그럼 그렇지. 용형 멋있지. 잘해봐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장님께 감사하죠. 잘 걸러줬네. 내가 얘랑 만나도 나는 불안해서 못 만나.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더 이상 뭐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지원 씨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무언가 이 사람이 내 눈에 없을 때 계속해서 불안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못 만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남자라는 거지. 뭐 지원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상 그렇게 된 거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재영도 나 같은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그 하나로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은 내가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지원 씨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내려놓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랑 정말 달라. 사실 비밀 데이트 때도 딱히 다른 사람 신청하지 않았거든. 재영 씨는 안 했지. 지원 씨도 재영 씨 신청 안 했어. 재영 씨는 사실 비밀 데이트 때 딱히 다른 사람 신청하지 않았거든. 재영 씨가 사실 비밀 데이트 때 딱히 신청하지 않았거든. 지원 씨가 나도 비밀 데이트 때 딱히 신청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원 씨의 가로 열고는 재영이 너를. 사실 근데 상황상 이 사람이 나랑 어느 정도 썸을 탔는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갈등을 한 경험이 있으면 돌아와도 이 관계가 탄탄하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또 연애 프로에서 이 정도는 또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한테만
이야기 한 번 더 해봐야겠다라고 너랑 대화해보고 데이트할 수 있게 돼서 엄청 다행이었어. 마음이 많이 놓였고 편해졌고 이 상황을 그래도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재영 씨는 이제 마무리하는 말을 하고 있죠. 지호는 즐긴 거 맞지? 그 묘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살짝 그 농담과 툭툭 치는 말을 하는 게 그 어쨌건 그 용우 씨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런 농담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는 재영 씨는 어쨌건 실연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세승 씨가 실연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정섭 씨가 모르고는 찔러도 알고는 조심해. 알고는 조심해. 근데 지원 씨는 즐긴 거 맞지? 라고 본인이 이제 그냥 어쨌든 개그로 푸는 그래서 재밌었지란 말은 결국 듣고 싶은 마음이지. 그렇게 이제 재밌었다. 그래서 더 나는 일부러라도 내 방향은 알려주는 거야. 그 고민에 내가 한술 더 얻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네가 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더더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 생각은 그렇다. 근데 재영 씨는 뭐 네가 나를 선택한다면 더 고민해서 뭔가 잘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도로 또 있겠지만 여기서 재영 씨는 마음의 정리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아. 지원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홀가분해졌겠지. 물론 재영 씨가 여기서 뭐 지원 씨를 끝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뭐 밤샐 거냐 그런 거에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재영 씨는 혼자 방을 나섭니다. 그리고 확인하러 와요. 근데 용우 형도 너한테 신청한 거였지. 그걸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재영은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처음만큼 그렇게 아프진 않는 것 같아. 지원에게 거절당해도 재영은 울지 않을 준비가 됐네요. 지원은 아마도 할 말이 있었다고 했어. 용우는 지원을 선택을 했었죠. 용우나 지원은 정말 그 선택도 참 닮아있네요. 서로가 지금까지 데이트했던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 둘을 선택했네. 지원은 철현을 선택하고 용우는 세승을 선택한 것처럼 용우가 세승 선택한 거나 지원 씨가 철현 선택한 거나 실은 맥락이 비슷하다. 근데 물론 이제 굳이 차이가 있다면 지원 씨가 철현을 선택한 거는 뭔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없긴 했었지. 근데 그 비밀 데이트 마지막 데이트 그 순간을 상대를 정리하거나 상대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는 데 쓰지 않았네. 자기의 명분 만들기에 썼다라는 측면이 좀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유나와 정섭 씨 이야기로 돌아오네요. 유나와 정섭이 세승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나가 장난스럽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이후에 그런 거야? 오늘 하루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언니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최종 선택 이유에 대한 고민을 언니도 안 했어? 예를 들어 너는 우리 사이에 대한 고민을 해? 아니? 이러면 어때? 어떻게 해석돼? 이것도 듣기 나름이야. 이걸 더 물어봐야 돼. 여기서 내가 부정적으로 방금 내가 한 말을 넌 우리 사이에 대해 고민해? 아니? 라고 했을 때 뭐야? 우리 사이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했어? 이 새끼 아주 우리 나와 에 대한 미래가 없구만 하고 삐져버리면 이 사람이 무슨 말로 했는지 내가 이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못 만나지. 근데 고민을 했어? 라는 말이 아니? 라고 했을 때 아니 너랑 나랑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면 되지. 넌 안 행복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저 말의 답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너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아니?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고 너도 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 이 말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설해주기 전까지는 이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주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정적인 판단으로 한번 규정하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안 둬.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사람한테 어떤 사실을 주입해요. 진실이 아니라 어떤 그냥 사실을 주입해. 그러면 사람은 그걸 한번 듣지. 그러면 이 사실이 진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을 듣고 이게 사실이겠구나, 진실이겠구나 한번 그 개념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사고를 하는 게 어려워져. 그리고 자기의 입장이 생기면 그 입장에서 다른 입장으로 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 왜냐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거든. 지금까지 내가 새로운 정보를 받았던 걸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그 정보를 재수집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뇌는 자기가 어떤 하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잘 하는 걸 힘들어한다. 원래 뇌는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뇌를 항상 빡세게 굴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얘는 잘 일을 안 해. 우리 몸 기관 중에서 뭐 이런 말은 그냥 농담이에요. 제일 똑똑한 데가 뇌일 거 아니야. 똑똑한 놈들은 원래 게을러. 아니 물론 똑똑한 중에 부지런한 분도 있고 뭐 그래서 자꾸 감시하고 빡세게 굴려야죠. 그래서 최종 선택에 대한 고민을 언니도 안 했어? 여기서 이제 다행히 했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세정 씨는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의도는 아니에요. 세정 씨 의도는 아닌데 유도 신문이 됐죠.
그래서 유나는 이제 당연히 해야지. 근데 정섭이는 이제 그걸 안 했어. 정섭이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같은 영상을 보고도 참 재밌는 게 채팅창에도 정섭이는 생각하지라고 물어봐서 생각하지라고 대답했다고 내가 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놓고 다시 보고 와가지고 하긴 했네요. 근데 맥락이 아니었어라고 말이 바뀌잖아. 기억이 그래. 그걸 보고 그 대답을 했던 거를 당장 이렇게 3인칭으로 영상으로 당장 몇 시간 전에 본 사람들도 그 맥락에서 혜승 씨에게 관점에서 정섭을 보면 얘가 말했던 것조차 잊어버려. 그러니까 세승 씨가 그거를 기억 못하는 거는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근데 세승 씨는 확인이 유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나가 없는 두 사람의 연애는 참 어려웠겠구나. 결과적으로 둘 다 서로 지쳤겠지. 서로 지쳐서 끝났겠구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 예감에 맞춰서 판단을 해버리지. 그래서 3주 동안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최종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아니 그거는 최종 선택이 맞지. 근데 최종 선택 이후에 대한 생각은 한다고 했지. 난 꽤나 옛날부터 최종 선택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정섭도 한다고 했지. 근데 그 기억을 다시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한테 너의 생각은 어때? 내가 지금 네 말을 들으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아니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봐.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면 아까도 내가 그 예시를 들었는데 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 그럴 때 상대가 아니? 그랬을 때 마음이 상해버려. 케이스가 하나 있어. 고민을 안 해? 고민을 안 한다는 거는 너랑 나랑 이렇게 사랑하는데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못 헤쳐나가겠니? 그래서 난 고민 안 해. 그렇구나. 아이 나 또 오해할 뻔했네. 그럼 넘어가면 되잖아. 이 두 가지 미래의 결과는 얼마나 극단적이냐는 거야. 물어보면 되지. 정확히 확인하면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판단이 딱 섰어. 너는 그래. 넌 글렀구나. 하고 입을 닫아버려? 그럼 상대는 뭐 그거 어떡하? 묻지 않고 확인을 안 하니까 뭐 알 수가 있나? 뭐 이미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는데 심지어 대답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상대의 맥락으로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하는데 실은 그 세승 씨를 편드는 분들의 댓글에 모두 다 그렇게 달라주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라고 다 달아주고 싶어. 다 느낌이야 느낌. 그러니까 세승 씨도 이게 마음이 커지면 더 그럴 수 있어. 세승 씨가 되게 똘똘하고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독 정섭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하려고 들질 않더라고. 근데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봐야 돼. 내가 뭘 원하는지. 엄청 흔한 연인의 모습이지. 예를 들어 세승이 여기에서 정섭이랑 유나의 개입이 없이 정섭이랑 깨졌어요? 그러면 세승 같은 경험을 했어. 누군가가. 그런데 혹시 내가 질문해서 그 사람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나중에 그 의심이 들었을 때 어때? 그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후회하기 싫으니까 어때? 에이 그 새끼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행동해. 왜냐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그래도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하면은 변하지. 근데 아닌데요? 정섭이는 저렇게 하는 사람이 맞는데요? 저렇게 행동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어때? 지금 세승이 얻은 이 미래를 못 얻어. 이 전회차에서 머물렀던 거기서 끝나. 그런 경험이 반복되겠지. 최소한 세승은 유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세승은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행복해요가 됐어. 그렇지만 이 전회차에서 세승을 보고 정섭이 그 맥락이 맞아요. 정섭이 저렇게 맞아요. 세승의 행동이 맞아요. 하는 사람은 지금 유나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 근데 지금 세승은 어때? 그래도 유나가 개입됐어도 어쨌건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결말을 얻지. 원하는 거를 이루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도 걔를 뭐 비판을 할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이 사람은 틀렸다. 어떤 걸로도 얘는 개선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런 말 안 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 쪽에서 움직여야 관계 개선이 있겠다 싶을 때 이제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세승은 뭐 윤재 같은 사람을 원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유나는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유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세승 씨가 지금 워딩 자체를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지. 그래서 유나는 너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던데? 근데 이제 뭐 똑같은 생각은 아니죠. 세승 씨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매일매일 생각하고 뭐 그림까지 다 그리는 이제 그건 안 됐지. 지금은 그렇겠지. 나랑 얘기를 한 다음이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 진짜로 세승 씨 말이 다 맞다고 쳐. 그러면 미래에서 이 길을 안 했어. 촌수택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세승이 솔직히 정섭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나는 이제 대화를 진짜 이상하게 한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했대. 이래야 이제 테이프 깎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세승이 너는 미래까지 보는구나. 과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어. 왜 똑똑한 사람이 뭐뭐하다는 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유나는 정섭이가 답답하죠. 왜냐면 정섭 씨가 답답한 이유는 정섭이 마음은 그게 아닌 걸 알거든. 아니야. 분명히 왜냐면 차에서 올 때 되게 힘들어했어. 아, 왜 세승은 나를 선택 안 한다는 거지? 나는 세승과 선택해서 최종 선택하고 그리고 그 뒤로도 알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이 이렇게 커졌는데 왜 세승은 갑자기 나를 선택 안 한다는 거지? 하고 정섭이 지금 힘들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나는 돌아오면서 봤던 정섭의 힘든 모습 그리고 와서도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정섭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세승은 정섭이 최종 선택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해봤다라고 했대요. 이거는 대박 오해가 있다. 이 둘이 정섭이가 또 이상한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다들 자기 입장에서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스 커뮤니케이션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미스 커뮤니케이션이야? 그거를 기억 못하고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지. 첫 마디가 생각하지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억하고 있잖아. 정섭이 입장이 뭐냐면 난 걔를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 유나 씨가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군요. 여기서 유나 씨의 노력은 참 빛이 나고 세승 씨도 수용하는 세승 씨도 참 멋있었어. 그래도 바로 수용하고 그리고 정섭 씨도 여기서 자기가 잘못 사과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관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정섭 씨의 사과로 이 상황이 풀어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정섭 씨가 사과하는 거 잘했어요. 잘하고 잘 풀렸어. 근데 문제는 세승 씨는 이런 상황에서 정섭 씨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야. 그러면 만약 여기서 유나가 개입되지 않고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 현실 연애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정섭 씨는 뭔가 하고 싶어서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겠지. 근데 마음이 상한 세승은 됐어. 너 그냥 가. 너랑 안 만날래. 하고 만나주지 않겠지. 그러면 노력하다가 정섭은 노력하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하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알았어 이제 끝이다 하고 하여튼 뭐 그 기간이 뭐 길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돌아서 근데 혜승 씨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몇 번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밖에 연락을 안 해? 나한테 마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런 게 한두 번은 받아줄 수 있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섭이는 아니야, 그만하자. 내가 너의 그런 부분을 못 채워주는 것 같아. 내 대화 방식으로는 너를 계속 상처 주는 것 같아. 그만하자. 이렇게 돼서 끝나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 연애사를 떠올리는 느낌이 없나요? 이런 거는 보통 연애를 이렇게 몇 번 해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겪어봤을 그런 내용인데 그게 세승과 정섭의 미래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섭이는 너랑 굉장히 좋아. 그래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끝난 다음에도 점점 알아보면서 너랑 잘해보고 싶다라는 게 의견이야. 근데 세승 아니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너는 이 최종 선택 이유에 대한 생각을 했어? 라고 했을 때 응이 나와야지. 응 나왔어. 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이래. 여기서 정섭이는 배가 고픈 상태죠. 먹고 있어. 세승이 너는 나 불렀어? 최종 선택 나? 최종 선택 이후에 생각을 해? 많이? 생각하지. 대답했어. 생각하지. 생각을 해? 생각하지. 응과 생각하지는 달라? 뭐야? 그러면서 많이를 물어봤지? 하루에 한 번 뭐 이렇게?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되잖아.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뒤로도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생각을 하긴 했지라는 그 말에도 정섭은 그러면 총 여기까지만 해도 3번 말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기분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상대의 마음 어떤 사실을 판단하려고 한 게 그게 비극인 거야. 근데 얘는 실제로 이 사람이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얘의 생각을 지레 짐작해가지고 거기서 관계를 끝내면 그거는 방금 말했던 대화 방식이 틀려서 싸우는 거랑은 실은 이건 차원이 다른 상황이지. 이거는 후회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맞다고 확신하니까 잘못됐게 생각해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실은 이게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 미숙해질 수가 있겠지. 그래 이번에 유나가 중재를 해서 그렇지 밖에서 두 사람은 좀 힘들겠죠. 마음이 커도 서로가 만약 서로의 마음을 안다면 충분히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힘들게 되는 거죠. 만약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방송을 보고 나면 어떤 오해가 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대화에서 키를 주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승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말만 있는 건 아니야. 세승 씨에 대해서. 왜냐면 기억에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억이라는 게 감정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쉽게 왜곡이 돼요. 어쨌든 그걸 내가 그 기억을 인출할 때 내 지금 감정에 맞춰서 인출해. 점점 그래서 내가 분노한 기억은 내가 그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할수록 점점 그 분노에 맞춰서 그라데이션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유나는 걔 생각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래서 당연하지. 그 생각하지라고 말했지. 그러면 생각하지라고 말한 정섭의 말은 어디로 갔어? 세승에겐 도착하지 않았고 정섭은 말을 했고 총 3번 말했는데 어디 갔어?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둘이서? 언니 이거는 영상 판독이 필요해. 영상 판독상
정섭은 3회 발언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세승 씨는 윤아의 말을 받아들이고 정섭에게도 다시 대화 기회를 가지면서 바로 마음이 풀렸죠. LBC에서 테이프를 까드립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그게 이제 너는 이거 끝나자마자 사귀고 싶어 한다. 근데 나는 그건 아니다. 난 더 알아가 보면서 만나든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정섭 씨가 어떤 상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근데 뭐 세승은 당연히 알아봐야지. 내가 어떻게 바로 사겨. 근데 워딩 자체가 최준택 이후에 대한 생각을 했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너 최준택 이후에 나랑 바로 사귈 거야로 알아들어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물어봤지. 최준택 이후에 생각을 했어? 그래서 생각하지라고 했는데 왜 생각하지 않아라고 알아들어 어떻게? 아니 나 진짜 이거 보면서 답답하네. 이거 제작진이 살짝 이거 세승 씨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는 의미로 이걸 다 담았나? 정섭 씨가 생각하지라는 워딩을 3번 다 따서 넣었잖아. 정섭 씨가 생각하지라고 말한 거 3번 넣어놓고 여기서 세승 씨 이렇게 말하는 걸 넣어놓으면 이게 지금 제작진 입장에서는 세승아 정섭이가 말했어 라고 지금 세승 씨한테 제작진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설사 그렇게 알아들었다 쳐. 그럼 그에 대한 대답이 난 이유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싶어 라고 나왔어야지. 그렇게 그 워딩이 그렇게 나왔어도 좋았겠죠. 맞아. 최종 이후에 바로 만나고 싶어 했지. 지금 세승 씨도 말이 조금 바뀌었어. 시간을 가져고 알아본다 이런 거를 이 정섭 씨랑 얘기할 때 그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긴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윤아 씨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게 아니었다고. 내가 최근에 정섭이를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 내가 정섭이를 많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그냥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더 좋아해도 되고 내가 먼저 좋아했어도 상관없다고 결론 내리고 그러면 그 템포가 좀 다르고 내가 지금 더 먼저 좋아하고 있으면 뭐 어때? 예를 들어서 진짜로 얘가 최준승에 대한 생각을 진짜로 안 했다고 쳐. 근데 생각을 했다고 3번 말했어요. 내가 먼저 좋아했어도 상관없으면 지금 내가 그걸 미래를 나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또 무슨 상관이야. 그럼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최종 얘기를 안 했어. 그렇다고 그러면 최종 끝나고 나를 안 만날 셈이 없어? 라고만 물어봤어도 되잖아. 그냥 미래는 내가 생각하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이 관계를 이어갈 마음이 있다면 미래는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상대가 생각 안 하면 아쉬울 수는 있겠지. 서운할 수 있겠지. 생각 안 하면 뭐 안 만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내가 좋아하면 내 상대가 미래를 생각 안 했어? 그래도 관계에 대해서 상대가 이걸 이어가려고 해? 그러면 같이 이 사람이 생각하도록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죠. 뭔가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만큼 상대가 내 마음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고 그러면서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지.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면 미래가 없어. 침대에서 속도가 다르다라고 설명 잘했는데 본인의 단서가 객관적인지 판단하고 확인하라고 본인의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라고 그 과정에서 꼭 확인하라고. 그럼 그 사람도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게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람에게 만약 이 사람이 진짜 나랑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여기서 끝내거나 이 사람이 만약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게 이 사람은 원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거 2가지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지. 그리고 만약 나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과 끝낼지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지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도록 만들지 아니면 이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서 그걸 키워서 나를 따라오게 만들지. 지금 여기서 이것만 해도 벌써 조합이 계속 퍼지는데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해.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진짜 많은 전략이 파생될 수 있지. 지금 벌써 4가지로 파생됐죠. 그치? 이 안에서도 계속 파생된다고. 그래서 이제 윤아는 이제 세승 선택할 거였는데 정섭은 그 얘기를 윤아한테 하지도 않았어. 윤아 씨가 정섭이랑 세승이 있을 때 정섭아 야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정섭이한테 뭐라고 하지. 그러면 윤아가 세승 편이야? 아니야. 그냥 두 사람 사이에서는 정섭을 이렇게 뭔가 지적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냥 두 사람 관계를 봉합시키는데 그냥 일조할 뿐이야. 그러니까 윤아는 이제 정섭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내 동생을 탓하는 방식으로 그냥 두 사람을 이제 풀죠. 세승 씨는 이게 뭐랄까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계속 내가 원인이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지금 정섭이한테도 문제가 있었겠구나 싶어. 정섭이한테도 문제가 있지. 그런데 이제 윤아가 이제 사과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느냐는 거지. 상대가 했던 말을 반대로 기억하고 정섭이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중간에 워딩만 먼저 꺼내가지고 상대를 오해하게 말하고 이러면 근데 또 세승 씨는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아서 더 이상 그 말의 본의를 묻지 않고 이런 거를 뭐 누가 해결해 주겠어.
이걸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떤 방침을 찾지 않는 한 그거는 뭐 어렵죠. 그래서 유나는 쟤 왜 저러니 도대체 이러면서 그냥 편을 들어주고 있지. 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나 봐. 이거는 지금 유나가 정말로 정섭을 탓하는 걸까? 아니면 세승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쭈쭈 해주는 걸까? 저는 지금은 어쨌건 뭐 기분을 풀어주는 쪽으로. 왜냐면 지금 세승 씨가 생각하는 알아들은 정섭의 말은 정섭의 표현을 잘못했든 세승이 잘못 알았든 둘 중에 하나라고 유나는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여기서는 어쨌건 세승의 마음을 돌려야 되니 세승 씨를 우쭈쭈 해주고 있는 쪽에 가깝죠. 내 동생 밥 먹고 있었니? 걔 혹시 굶었던 건 아니니? 여기서 근데 유나 씨가 상당히 잘 했어요. 왜냐면 지금 마음을 돌려야 되는 쪽, 어쨌건 움직여야 되는 쪽은 여기서는 지금 유나란 말이에요. 잘못하는 쪽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쪽은 정섭 씨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돌려줘야 되는 쪽은. 그래서 유나는 세승의 기분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난 이걸 정섭이랑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막 서로 안 보고 뭐 최종 선택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끝날 정도로 이렇게까지 크게 일이 커질 일이 아니잖아. 응? 세승은 정섭과 만나고 싶고 정섭도 세승과 나가서 알아보고 싶은 상황이잖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뿐이지.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져야 되는 거는 팻말로 써놔야 돼. 팻말로 써놔가지고 들어줘야 돼. 어차피 계속 말하니까. 아예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어이가 없고 그랬는지. 세승 씨가 아마 이제 이 앞에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거를 같이 혹시 이어서 보면 좀 깨닫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나 비밀 데이트 여기서 이제 용호가 신청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승은 정섭이 얘기했던 걸 아예 기억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방향성이 초아한테서 바뀌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 이야기 안 하고 나한테도 비밀 데이트 신청했어. 유나 속으로 너도 나도 비밀 데이트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너한테도 용호가 그랬니? 용호가 세승 비대 신청한 거. 그래서 세승은 진실게임 시작 전까지 계속 착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지원에 대해서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영이 잠깐 들어오려고 했지만 결국 들어왔죠. 생각하잖아요. 재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씨는 더 이상 용호에 대한 어떤 신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호가 거짓말한다 이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용호가 용호의 전부는 아니구나. 용호는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이구나는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재영은 그럼 넌 내일 정섭이 선택할 거야? 근데 여기서 세승 씨가 아니라고 안 하지. 아까는 전 진실게임에서 사람들 다 앞에서는 아니라고 2번 말했지. 선택 안 합니다 했고 정섭 씨가 내가 선택해도 안 할 거요? 안 합니다 했지. 근데 지금은 할 거야 라는 말에 아니라고 말 못하지. 그래서 이거 얘기를 어떻게 하냐. 3자 되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재영은 누나를 끼고 그러면 응원해. 둘이서는 안 된다고 재영 씨도 단정하고 있군요. 세승과 정섭은 잘 안 되겠구나. 둘이서는 힘들겠구나. 재영 씨도 그렇게 판단한 건가요? 설마? 세승 씨가 되게 수용도 잘하고 굉장히 유연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잘.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용호가 나왔군요. 정섭은 뭐 형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진짜 한순간도 일부러 이렇게 한 적 없었거든. 그러면 뭐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초아 만나면 죽어라고 했어? 지원한테 샛노래 줘야 되니까 샛노래가 협박했나? 지금 샛노래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야?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그럼 뭐 어떻게 됐어? 지금 용호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됐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초아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싶어서 중립이 됐는데 비밀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렸다. 유나, 세승 그리고 또 누구야? 지원. 이 세 사람이랑 그냥 순서대로 나는 그냥 데이트를 했을 뿐인데 지원에게 갑자기 불꽃이 텄다. 불가항력이었다. 뭔가 그런 빌드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근데 철현 씨는 지금까지 본인의 솔직했으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때 이제 지원이 옵니다. 용호는 지원 씨랑 얘기하고 싶죠. 지원이 보고 그렇게 앉을 자리가 없었는지 한번 한 바퀴 쓱 돌고 그러면서 용호가 이제 지원아 좀 이따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정섭이 자리를 슬쩍 눈치껏 비켜주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두 철영과 윤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생들 보는 표정이 심상치 않죠. 어차피 우리 담배 피울 건데 뭐. 그래서 형 시간 없어 하면서 그 용호에게 명분을 주는 것 같고 되게 어떤 그 남자들 간에 뭔가 우정 같지만 실은 그렇진 않아. 윤재도 용호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거야. 같이 3주간 노력했고 이런 건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형 시간 없어. 뭐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은 하지. 그래서 쫓아갑니다. 인터뷰에서 용호가 우리한테 질문하지 말았어야 했다 한 걸 보면
원래 운명이라는 거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샛노래가 운명처럼 그렇게 샛노랗게 다가와서 너에게 샛노래를 주고 함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뭐 무거운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냥 괜찮나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이 지원 씨에게는 용우가 바다 같은 사람이구나. 아, 나를 그냥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얘기가 깊이 들어가거나 어떤 진짜로 어떤 감정적인 얘기가 오고 할 때 이해력도 용우 씨는 그닥 높지 않을 거다. 지금 여기에서 그냥 괜찮나 물어보고 이렇게 좀 가볍게 텐션이 그닥 깊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재영이한테 조금 내가 괜히 또 미안하더라고. 참 되게 상황이 웃기지? 오늘 조금 재영이의 너에 대한 답변에서 주연이가 조금 상처를 또 받았던 것 같아. 용우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주연이야 지원이야 이렇게 드립을 치거나 그런 농담을 했을 때 주연이가 상처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왜냐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살아왔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너가 갑자기 주연 거절한 것처럼 나도 초한테 그런 거라고 억지 이해.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웃긴 것 같아 라고 재영 씨가 혹시 에어컨 리모컨 그러면서 지원과 용호를 발견했죠. 뭐 아까 재영 씨가 잘 거야? 밤 샐 거야? 아니면 뭐 좀 늦게 잘 거야? 물어보면서 지금 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죠. 아, 고민되고 이런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원 씨와 용우 씨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조금 더 확인 사살이 됐겠지. 그거를 진짜 여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용우가 의도하진 않았어도 용우가 역시 브랜딩 기술자야. 브랜딩 기술자인 것이 용우는 자기가 받아갖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는 브랜딩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진중하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걸 브랜딩을 굉장히 잘 해놨단 말이지. 그러면서 재형은 금쪽이다. 그리고 남한테 의지하는 걸 좋아할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항상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 그냥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도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재형 씨에게 금쪽이라는 걸 붙임으로써 지원이가 봤을 때 의지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브랜딩이 됐네. 재영 씨를 금쪽이로 브랜딩한 것도 있네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걸 의도했을까는 모르겠네. 용우가 스스로를 브랜딩한 부분과 어쨌건 반대되는 부분이지. 금쪽이라는 게. 근데 생각해보면 좀 더 금쪽이에 가까운 거는 용우 씨는 굉장히 인정 욕구도 강하고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에 초아나 이런 사람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재영은 솔직하게 자기의 약한 부분, 강한 부분 다 드러내는 사람이야. 그러니 허세와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꾸미거나 우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재영 같은 사람을 봤을 때 순수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뭐라고 해? 의구애기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그때 그 낯솔 10 영식 턱닥의 영식님이 현숙님한테 의구애기야 한 거나 용우가 재영에게 금쪽이라고 한 거나 같은 맥락이네. 그게 같은 맥락이었구나. 그리고 용우는 계속 말을 이어가죠. 용우는 나는 어느 정도 마음을 메시지 보낼 때쯤에 결정이 난 것 같다. 그래서 편해졌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했어. 이거는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한 거구나. 마음은 이미 있었고 실은 근데 마음이 커져가고 말고는 용우 씨가 스스로 몰라요. 잘. 본인 마음이 초아에게서 커져가고 있었는지 식어가고 있었는지 지원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인은 머리로 판단했잖아. 그건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한 것도 맞아.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될지 안 될지 계속 자기가 이제 주변 눈치 살피면서 가능했을 때 선택한 셈 쳐버렸지. 그렇게 이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용우는 나는 결정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지원 씨는 창밖에 베란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되게 모르겠죠. 이제 지원 씨가 이렇게 밖을 보면서 서 있죠. 용우가 외모, 직업적인 부분은 재영에게, 서울대학원 학벌은 정섭, 외모랑 모델인 피지컬 부분에서는 철현이, 이런 분이 조금씩 자격지심 느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재영이 금쪽 같았는데 밸런스 좋으니까 더 질투한 것 같다는 걸 조금 많이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 용우가 하나. 만약 그렇다는 걸 가정하면 윤재의 요리 실력과 윤재의 그 지고지순함, 상남자스러움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야겠네. 아직도 사람을 믿나? 정섭은 그래도 세승방으로 또 찾아왔군요. 여기서 이제 잠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나에게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그렇게 또 유나가 이제 장난스럽게 뭐라고 하니까 세승 씨는 기분이 풀려. 이게 조금 손발이 맞아야 돼. 이게 조직에서도 내 사람을 조금 사람들 앞에서 혼내듯이 할 때가 있어. 왜냐면 얘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받거든. 근데
내 사람을 면죄부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혼냈는데 얘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나중에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기억해가지고 나를 문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뭐 그치, 선수 쳐서 혼내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얘를 혼냄으로써 뭐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없앨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건 남매니까요. 재영은 앞으로도 승승장구, 서강대 출신이 탑 회계범위 들어간 것도 대단한 거고 외모빨도 있었을 거라고. 하긴 외모가 뭐 아예 상관이 없는 직업이 뭐가 있겠어. 왜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냐고 이러면서 유나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세승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세승 씨는 기분이 좀 풀렸지. 그리고 정섭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또 유나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기분도 좀 어느 정도 풀렸어. 왜 이유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지금 굉장히 또 혼나고 있죠. 근데 정섭 씨는 여기서 자기가 또 말실수를 해가지고 세승 씨에게 잘못된 자기의 마음을 잘못 또 이게 또 뭐라 그랬대, 배달 사고가 날까봐 그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이후의 생각은 굉장히 구체적이야. 그러면서 눈치를 봐. 그러니까 유나는 더 진지한 거야? 지금 유나 씨가 물어보는 걸 세승 씨가 했으면 돼. 선택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넌 더 생각이 많았다는 거지. 지금 유나는 세승이 했으면 좋았을 질문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죠. 그렇게 이제 정섭 씨는 이제 죄인으로서, 그리고 세승 씨는 지금 유나 씨의 저런 질문들이 굉장히 뭐랄까 통쾌해. 그런데 여기서 그냥 통쾌하고 끝나면 안 돼. 통쾌하고 끝나고 정섭을 같이 뭐 잘못했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는 세승 씨가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여기서는 유나 씨의 저 질문 방식을 조금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 저렇게 질문하면 될 걸. 아, 나도 저렇게 해볼 걸. 그러면서 저렇게 했으면 실은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섭은 그냥 잘못한 사람으로 끝나버렸어. 앞으로 잘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잘하려고 하겠지만 모든 오해가 정섭이 말을 잘하는 것으로서 안 쌓인다라는 보장이 없거든. 그런데 어떤 오해가 쌓였을 때 그것을 과연 푸는 방식이 지금과 똑같다면 이 둘은 오래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전달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다들 빵 터지죠. 지금 그래도 어떤 이런 태도나 이런 걸로 마음을 전달을 했죠. 배부른 정섭이 됐군요. 그래도 정섭을 보면서 다들 이제 귀여워하고 진짜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유나 언니만 보면서 얼굴 빨개져서 이러는 모습 보면 너무 귀엽다. 아니 이렇게 쉽게 풀릴 거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승 씨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렇게 마음이 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나 개입이 없었으면 아까 최준수 안 합니다 하고 끝나고 둘이서 그냥 집으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미소가 안 나와. 이 미소는 평생 없어. 정섭과의 관계에선. 정섭은 천하의 개새끼로 기억될 거야. 이 두 가지 우주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내가 과거에 만났던, 어쩌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했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천하의 개새끼로 기억하고 있는 그 과거가 있으니 여기에서의 이 전회차의 세승의 행동에 대해서 세승이 서운했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믿어야지. 그걸 안 그러면 지금 어쩌면 내 선택에 따라서 지금 이 세승의 미소처럼 이런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과거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그런 것들이 후회로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승이 정섭에게 총선택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응원해야지. 왜냐면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섭은 정말 구체적으로 일이 끝나고 뭐 어디서 만나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죠, 말 그대로 어떻게, how to, 그 얘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잖아요. 이 연구원 일정이 되게 유동적이야. 이런 내가 이 말했잖아. how to라고 말했고 연구원 일정 여기서 지금 이만큼 여기서 3주간 했으니 이 뒤로 가서 교수님 팔로업도 해야 되고 바빠질 거라고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조율이 가능할까? 되게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직을 물어봤던 이유도 너는 당장 돌아가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쉽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이게 말을 조심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던 게 아닌가라는 게, 너는 이직을 하면서의 너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연애남매가 끝나면 사라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최종 선택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한 적 있어? 라고 하면은 응이 나와야 됐던 거 아니야? 응이 나왔다고. 참 답답하네. 테이프 깎아, 테이프 까, 테이프 까. 응이 나왔어. 이거를 지금 세승 씨는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순 없고 이 둘은 만나는 게 이 상태로는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지. 노력하면 뭐 다 만날 수 있지만 어려운 걸 넘어야지. 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랬잖아. 안 그랬어. 그냥 현실에 집중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재영 씨가 오히려 정섭을 도와주죠.
완전 현실에 집중했다. 뭐 집중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미래를 생각 안 한다? 안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단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냐고. 나가서 일 생각 안 하면 안 돼? 지금부터 대화하면서 지금부터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이제 틀린 거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것들이 좀 있죠. 그게 세승씨가 마음이 크기 때문일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참지 못했었다라는 얘기였던 건데 그게 아니라고 나갔던 거야. 아니 본인 입에서 아니라고 안 나갔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세승씨는 거봐 아니라고 말한 게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정섭이 말을 잘 못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잘 못하고 표현에 문제가 있었지. 근데 말에 방향에 문제가 있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유나는 거봐 그렇다니까라고 하면서 거기서 세상이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구나. 제가 말실수해서 그렇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그때 당시엔 마음이 힘들었지만 세상이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나는 보통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정섭 씨는 그렇게 속단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라고 실은 세승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재영 씨도 나도 그래. 그러면서 정섭에게 한 숟가락 하나 얹어주죠. 그래서 정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재영은 정섭 씨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해주네요. 그러면서 유나도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면 이렇게 돼. 세승의 기분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다들 노력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랑만 얘기한다고? 그게 일상이다. 그래서 세승은 진짜 귀엽대.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뭔가 순수한 친구더래. 마음이 깊어질 수 있는 건 순수함을 발견할 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거기에서 정섭 씨가 얘기하는 걸 보고 마음이 또 더 깊어진 거잖아. 그렇지 않아도 깊었던 세승의 마음이 또 더 깊어졌네. 진짜 마음을 열어봐도 되겠다. 또 열어봐도 되겠다 해놓고 또 마음을 열면 또 나만 열었나 해가지고 정섭에게 어떤 말로 테스트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할 텐데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세승이 이래서 서운해요. 내가 서운해. 그러니까 어떤 그 서운함에만 집중해버리면 그게 문제인 거야. 서운함에만 집중하면 관계의 개선이 안 된다고. 해야 될 일을 못 찾잖아. 그냥 나는 서운하니까 너는 나쁜 놈, 나를 나쁘게 한 놈, 미래도 생각 안 한 놈 그렇게 돼버리면 그 정말로 미래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피곤했어요. 아우 그냥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막 얘기하자고 세승이 막 달래주고. 그러니까 재영은 세승을 보면서 아 여전히 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세승을 달래주고 있다는 걸 알아 지금. 유나가 세승 달래주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오해를 풀어준 게 아니라 지금 달래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애 취급받는 거거든. 근데 세승은 자기가 애 취급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이렇게 정섭이는 사과를 합니다. 주는 거죠 뭐. 그럼 우쭈쭈 그냥 좋다고 정섭이 귀엽다 이 소리 하고 있으니 재영 입장에서는 좀 전까지는 막 절대 선택 안 합니다. 막 사람들 앞에 진실게임인데 선택 안 합니다 이랬는데 귀여워 죽겠어 이러면서 막 뒹굴고 있으니 재영이 봤을 때는 진짜 얘네 뭐 하는 거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 그냥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대화적으로. 그렇군요. 뭔가 이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서툰 부분이 있군요. 정섭 씨 인터뷰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잘 티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는 확실히 그런가 봐. 정섭도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었고 그렇게 이제 세승은 너는 한 대 맞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이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가 꼭 결정되는 건 아닌데 성별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야. 어느 순간 정섭이 미안 나는 한다고 하는데 결국 더 이상 안 되겠어라고 하고 관계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생겨. 왜 그러냐면 정섭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승의 기억은 아니라고 왜곡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섭은 자신을 개선할 수가 없어. 지금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 걸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정섭이 잘못한 거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지.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잘못에 비해서 더 과한 걸로 지적을 받아서 사과를 했지. 다음에는 정섭은 다시 원래대로 행동을 하게 될 거야. 세승 입장에서는 또 서운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정섭 입장에서는 나는 더 이상 맞출 수가 없구나가 될 거야. 세승 입장에서는 얘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구나가 될 거고. 그래서 결국 둘 다 쌓여서 끝나게 되겠지. 근데 그 상황에서 세승은 얘가 마음이 식어서 이랬구나 라고 하면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너 처음부터 마음이 작더니 여전히 마음이 작구나. 그래서 그렇게 핑계대고 떠나네? 라고 하고 생각하고 나쁜 놈 이런 말도 하지도 않고 나쁜 놈 꺼져 라고 하고 돌아서지. 정섭은 내가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세승에게는 계속 사과할 일이 생기고 세승은 계속 내 말을 오해하니까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진짜 내 마음 부여잡고 끝내는 걸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철현이 식탁에서 세승하고 올려다보는 걸로도 눈빛이 바로 통하던데 정섭이 하는 많은 말이 오고 가도 오해와 오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세승 씨는 철현 씨랑 대화하는 게 편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한테 안 끌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승은 정석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데 대화나 이런 방식도 그렇고 근데 또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에서 자꾸 오해가 또 쌓이고 여기서
정섭은 죄인이 됐지. 문제는 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저를 저지르지 않아도 또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그래서 이 둘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봉합이 된 것 같아 보이고 정석과 세승은 폭탄을 아는 거야. 두 사람이 앞으로 생겨나는 갈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해결하는 방식이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 왜냐면 뭔가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야. 대화가 안 맞아? 대화가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맞는구나 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래 너는 그렇구나 이해하고 가야지. 근데 애초에 문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되게 꽁냥대고 귀여워 보이는데 문제는 이 둘은 폭탄 이제 설치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제 정섭은 미안하고 너의 눈을 못 보겠다. 그러면서 또 먹여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데 정섭은 앞으로 잘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고 세승은 정섭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봐주자가 됐어. 둘 다 양보했고 노력한 것처럼 됐는데 문제는 둘 다 지금 틀렸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고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죠. 그래서 큰 폭탄 하나 설치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두 사람은 당장은 귀여워 보이는데 쉽지 않아. 그래서 정섭은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다. 넌 내가 부담스러워? 이게 한편으로는 세승 씨가 가진 어떤 불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좋아하나? 얘는 나를 부담스러워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부분, 손해보기 싫어하는 부분. 근데 저런 것들 때문에 배를 가르는 건 바보짓이라는 거야. 이 관계를 끝내버리는 식으로 가는 건 확인을 하려고 들고 그리고 확인을 했을 때는 믿어야지. 근데 이제 정섭은 안 부담스럽대. 근데 어떻게 바로 사귀자라고. 근데 정섭은 그냥 미안해. 어떻게 만나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고민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것도 고민이잖아. 왜 워딩을 세승 씨가 말하는 걸로만 맞춰야 돼요? 정섭 씨도 생각이 있는데. 어떤 질문 하나, 물론 윤나가 해줬긴 하지만 질문 하나에 따라서 이런 미래도 있는 거야. 과거에 내 어느 순간에 내가 질문 한 번을 했다면 이런 과거가 펼쳐질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서운한 거 당연하잖아. 제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면 이런 미래는 안 펼쳐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항상 결론은 정해져 있고 어차피 좋아할 거 왜 싸우는 건지. 어차피 좋아할 거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안 봐도 이게 일이 반복돼가지고 두 사람에게 결국 두 사람이 결실을 못 이뤘을 거란 말이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섭이는 이제 세승 씨 눈치를 보면서 내 잘못이야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하면서 좀 한동안 지낼 거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고 연애를 좀 해본 사람들은 이런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애초에 연애를 시작 안 해. 이게 여성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세승 씨 되게 똘똘하고 좋아. 장점이 많아. 근데 이 세승 씨가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좀 연애를 해본 사람들이랑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 낌새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시작을 안 해. 정서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로 바뀌려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말을 표현을 잘하는 거고 그 침대에서 세승 씨에게 명확하게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 오히려 그렇게 해서 둘이 풀어서 세승 씨가 내가 오해했네라고 신뢰를 주고 스스로가 깨달으면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조금씩 개선이 될 거야. 이래서 이성힘이 중요한 거야. 내 말에 분명히 모순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정, 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전제를 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전제된 거에 근거가 뭐냐는 거지. 나는 항상 차이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 근거가 내가 3번 연애를 했는데 3번 차였으니 나는 항상 차이는 사람일 거야. 나는 차이도록 그렇게 설계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 3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가? 라고 생각하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성힘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논리를 깰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논리를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저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논리력이 강하면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 내가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으로 우울감에 빠지거든. 그 우울감에 빠지는 내 안의 메시지를 찾아서 적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파해를 해서 스스로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인 거죠. 신게임에서 단점 질문할 때 용우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본인은 그리 자신감 있으면서 동생은 저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깨버려야 돼. 아니 용우는 그러게? 아니 이런 질문은 하게 내비두고 무슨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고 지원한테 재영에게 언제 마음이 갔냐? 그거는 못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신의 전략에 맞춰서 주연의 질문을 수정했다는 게 돼버리는 거지. 나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보일 수 없을까?
여기서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전제가 들어갔잖아. 나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다라는 전제가 들어갔거든. 그 전제가 잘못됐어. 그 전제를 깨야 돼. 응? 예를 들어서 뭐 상대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앞으로 저 만나시면 저한테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야? 앞으로 만난다는 전제가 깔려버렸잖아. 그럼 속으로 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만난다고 한 적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전제를 일단 깔아두고 상대를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이 상대의 생각을 규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로 피고 아티스트들이 흔하게 하는 맨날 하는 말이 뭐 다음에 만날 때는 주말이 좋으세요? 평일이 좋으세요? 물어보는 거잖아. 만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선택하도록 해가지고 그 마치 사승대의 선택인 것처럼 전제를 믿게 하는 그 전제를 깨야 돼. 제가 다음에 만난다고 했나요? 아니 그 이유를 찾기 전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보일 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만났던 사람들이 단지 너를 이성적으로 안 본 거 아니야? 라고 가야지. 그게 저한테는 평생의 숙제였거든요. 아이 뭐 얼마나 오래 살았다고. 지금 연애를 한 거는 지금 그리고 지금 모쏠도 아닐 거 아니야. 이성적으로 안 보였으면 모쏠이겠지. 사귀다가 이성적으로 안 보여 하고 헤어졌으면은 그거는 한편으로는 주현 씨가 어쩌면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주현 씨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이 때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다 잘한 것 같아. 그 뭐야 막 그 24살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나 화석이야 이런 말 하거든. 대학교 4학년이고 1년 어디 여학연수 갔다 오고 아니면 뭐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이래서 뭐 한 25 이쯤 되면은 군대에서 뭐 아니 뭐 화석 소리만 해. 자기들이 막 세상 다 산 것처럼 큰 어른이라고 착각하지. 그래서 나한테서 단점을 계속 찾게 되고 근데 재영 씨가 여기에서 아무래도 뭐 진실 게임이니까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있으니까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이성으로는 없어요. 단점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질문하는 주연이가 안쓰러웠겠지. 유나는 주연이가 왜 그러나 하면서 이제 그걸 안쓰러워해. 감성 충만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유나 자신도 투영이 됐겠죠. 자신도 저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더 감정이 울렸을 수 있겠지. 주연이가 자기한테 그런 질문을 왜 하지?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생판 남인 유나가 우는데 그러게요. 생판 남인 유나는 우는데 용우는 그냥 질문하게 내비둬. 그냥 유나는 확실히 어떤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해치지 않게 해서 유나 자체는 예민한 사람인데 그런 예민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이 얘기를 세승 씨가 가서 재영 씨한테 언급을 했겠죠. 그래서 단점을 찾아야 보완하지. 주현 씨의 저런 생각은 좋은데 단점을 찾아야 보완하지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더 좋은 생각은 내 장점을 갈고 닦는다. 지금 좋은 거에 집중하고 어떤 서운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향성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너무 밝아서 가벼워 보여 라는 게 누군가가 단점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봐. 그게 단점일까? 아니지. 그 단점이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만 단점이지. 뭐 다른 데서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키가 작아서 송섭 씨도 키 작잖아요. 나도 작고. 뭐 키 작아도 작은 데서 다른 부분에서 매력이 또 좋을 수도 있고 그걸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만나면 돼. 뭐 시장이 좁아지면 어때? 시장이 좁아지면 좁아지는 대로 어차피 연애를 뭐 내가 점유율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건데 어쨌건 그 소수의 사람만 만나는 건데 거기에서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호의일 필요는 없지. 어차피 한 명만 찾으면 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떤 것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규정했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물론 내가 사람들이랑 만나서 보편적으로 어떤 인상을 준다. 그럴 때는 그냥 적당히 뭔가 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데 그건 예의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뭐 어딘가 있으니까. 그 대신 그러려면 그러니까 나를 어느 정도 나름 내가 막 말을 세게 하고 막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완화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막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라면 굳이 바꿀 필요 없어. 단점 찾는 게 어쩔 때는 도움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커지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마. 또 유나 상담소에서 또 상담을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섭 씨는 또 후렴을 담당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주현 씨에 대한 덕담들이 오고 갔고